이런 VM이나 혹은 물리 서버에 직접 들어가서 직접 코딩을 하셨죠. 직접 설정하시고 그리고 리스타트를 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과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관련된 것들을 같이 이 소스 버전 관리 해주는 Git 같은 이런 SCM 솔루션 위에다 올려놓고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쉽게 이 컨테이너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애플리케이션과 그리고 변경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가지고 한꺼번에 올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기능들 중에 하나가 이 컨피그 맵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애플리케이션 여기 파일에다가 컨피그레이션을 넣습니다. 특정 예를 든다면 나는 로드 밸런서를 쓸 때 어디 컨테이너를 엮겠다, 어떻게 호출하게 하겠다 라는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넣는 거죠. 그러면 그런 컨피그레이션이 같이 엮여서 올라가면서 앞단에 있는 로드 밸런서랑 연결이 되는 이런 기능들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프라스트럭처를 변경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내용들이 눈덩이처럼 쌓이게 돼요. 나중에는 최종 그림이 이거라고 하면 이 앞에서 했던 일들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다행인데 기억하시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 빅뱅 형태로 프로젝트라는 은행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그런 경우를 전 많이 봤어요. 옛날에 했던 컨피그레이션을 놓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이 깨지거나 기능을 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컨테이너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 이미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위에 이 이미지는 변경이 불가능해요. 변경을 하고 싶으시면 아예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거기 위에 레이어를 올려서 더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 컨테이너의 이미지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이 컨테이너 이미지로 기동을 하게 되면 컨테이너를 실제 인스턴스를 올리게 되면 항상 똑같은 상태로 똑같이 뜬다는 거죠. 거기다가 앞에 봤던 컨피그레이션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더해서 같이 넣음으로써 이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이런 컨피그레이션 설정 같은 것들을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항상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이 쓰다가 이제 장애가 났어요. 예를 들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애가 난다 하더라도 똑같이 애플리케이션을 띄울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태로 똑같은 컨피그레이션 파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물리 서버로 만약 하게 된다면 이미 여기 장애가 난 다음에 똑같이 복제하려고 하더라도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다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이미 아주 예전에 했던 컨피그레이션 파일들을 설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놓쳐서 똑같이 했다고 하지만 결국 똑같이 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사이드 이펙트, 로직이 정확히 돌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이런 이 프레임워크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이 컨테이너가 떠 있는데 장애가 나서 죽게 되면 항상 똑같은 개수를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셀프 힐링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항상 이 어플리케이션이 컨테이너가 항상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3개면 3개, 4개면 4개의 캐파시티를 유지하면서 항상 떠 있을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운영자가 예전에는 해야 됐죠. 운영자가 컴플레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죽으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운영자는 자기가 띄워야 되니까. 장비 만들어서 그때 예를 들어서 물리 서버로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세팅 다 돼 있는데 한 개 죽었어요. 근데 장비가 죽으면 다른 장비를 가지고 와서 셋업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 해요? 언제 해서 언제 올려요? VM으로 해도 한 30분 이상 걸리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1시간에서. 1시간에 30분 정도 지나면 이미 서비스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커버해 줄 수 있느냐. 빨리 해줄 수 있으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컴플레인이 줄어드는 거죠.
개발자들한테 컴플레인하는 포인트가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개발자 입장에서는 운영자한테 컴플레인을 들으실 확률이 떨어지니까 좀 더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서로 불평할 일이 없어지니까요. 자, 5번째입니다. 온디맨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내용이에요. 필요할 경우에 내가 원하는 클라우드 환경위에 어디든 클라우드가 됐든 뭐 VM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물리서버가 되었건 내가 원하는 하이브리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서비스 카탈로그 형태로 만들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을 해서 AWS면 AWS 혹은 뭐 VM이면 VM 이런 곳에다가 컨테이너들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 중에 한 개입니다.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곳에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AWS와 뭐 혹은 뭐 하이퍼바이저 같은 이런 것들 가상화 솔루션 그리고 뭐 물리서버 같은 것들로 컨테이너들을 원하실 때 편하게 기동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기본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6번째인데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그것과 이제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관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어떤 컨피그레이션과 애플리케이션 내가 잘 모르는 은행 같은 곳에 가보면 파일을 못 지우게 해요. 운영 서버에 올라가 있는 파일을 지우면 난리 난다고 생각해요. 난리 난다고. 그 파일을 안 써도 왜냐? 지웠다가 만에 하나 모르는 그런 사단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자기는 이 파일이 상관없다고 이 어플리케이션과 상관없다고 지웠는데 그게 정말 상관이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운영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은행 같은 곳에는 안 지워요. 근데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커져요. 쓸데없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이미지가 딱 정해져 있고 그걸 가지고 로컬,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스테이징 환경, 프로덕션 환경에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올리고 거기에 컨피그레이션만 이 운영, 뭐 테스트, 개발 다른 쪽 옵션들만 넣어주면 항상 똑같은 상태의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컨피그레이션 옵션으로 똑같이 구동시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정확하게 잘 만들어 보겠다고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거기다가 뭐 베타라고 붙여 있는 것까지 만들고 프로덕션까지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잘 끝냈어요. 개발, 테스트, 여기 뭐 스테이지 같은 이런 것까지 다 잘 끝냈는데 이제 세이프하다 생각하고 운영에 딱 올려요. 운영에 올리는 순간 에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컨피그레이션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여기 가는 순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많습니다. 다분하고요. 근데 컨테이너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쓰시게 되면 저기 픽스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대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효과를 보면 컴플레인이 줄어들겠죠. 항상 문제는 개발자와 운영자들이 못 싸우게 막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적으로 푸시를 할 수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해결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7번째로 이 Continuous Delivery 파이프라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어들을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livery, Continuous Deployment. 여기서 말하는 인테그레이션을 보통 뭐 예전에 나왔던 시스템 통합의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그 용어가 아닙니다. 저 인테그레이션은. 여기서 말하는 인테그레이션은 많은 개발자들이 SCM, Git 같은 서버에 붙게 되죠. 그럼 마스터 브랜치 쪽을 가지고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보통 브랜치를 따죠. 자기의 브랜치들을 쭉 땁니다. 그러면 수십 개, 수백 개의 브랜치가 따져요. 그런 것들을 풀이나 뭐 풀리캐스트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마스터 브랜치 쪽으로 쭉 합치는 과정을 보고 보통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빌드하고 테스트해서 실제로 서비스 하도록 위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디플로이 시키고 시스템 테스트 한 다음에 검증하고 릴리즈하기까지가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요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그냥 릴리즈하면 바로 오픈이지만 지금은 고 라이브로 가기 직전까지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뒷부분에 가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상태까지가 딜리버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고 라이브까지 가게 되면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 과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변화는 보통 SCM 솔루션을 통해서 개발자들이 브랜치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개발을 하면서 이제 합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빌드는 보통 젠킨스 같은 CI/CD 솔루션을 사용해서 보통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유닛 테스트나 그런 것들도 보통 젠킨스 내에서 보통 수행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그 만들어진 이 테스트가 끝난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와 이미지화 시켜서 디플로이하고 내부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이제 릴리즈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라이브 시키는 이런 형태로 보통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이 쿠버네티스에 있는 이 웹 콘솔 그리고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 내에 있는 웹 콘솔의 일부 화면을 가져온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빌드 2번, 두 번째 빌드 한 건데 빌드 두 번째 한 거, 그 다음에 빌드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빌드를 시키면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와서 컴파일한 다음에 테스트하고 디플로이해서 릴리즈까지만 딱 가져갑니다. 릴리즈까지 가져가면 테스트할 수 있어요. 테스트를 쭉 해보고 검증이 끝나면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검증을 다 한 다음에 어프로브 딱 시켜주면 고라이브로 실제로 넘어가서 엔드 유저 쪽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어프로브 과정이 없고 바로 릴리즈를 하게 된다면 테스트를 좀 많이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고라이브를 할 확률이 높게 되겠죠.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다시 롤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제로 다운타임 디플로이먼트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결국은 아까도 계속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자들과 운영자들이 좀 조화롭게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자기네들이 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애플리케이션 버전이 1버전이 지금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비스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지금 호출하고 있는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이때 다운타임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이 올라와서 아까 그 파이프라인 그림에서 고라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는 순간 애플리케이션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이 두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기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죽입니다. 1버전 그리고 2버전 기동시키고 그 다음에 1버전을 없애서 2버전으로 치환하는 거죠. 그 사이에 서비스가 계속 1버전과 2버전이 동시에 수행되는 그런 결과를 중단 없이 서비스되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니 아까 파이프라인 상에서 고라이브 하기 직전에 테스트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또 다른 약간 비즈니스적인 약간 문제가 있어서 좀 급하게 롤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 예전에 물리 서버를 쓸 경우에는 그 옛날 애플리케이션을 찾아가지고 서버들을 다시 다 내렸다 올렸다 해야 되죠. 와스가 뭐 한두 대면 상관없는데 삼성 같은 이런 대형 회사에 가보면 와스 서버만 한 인스턴스만 600개, 한 1000개 가까이 됩니다. 1000개. 그거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넘어요. 내렸다 올리는데. 그 작업을 운영자가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속된 말로 빡치겠죠. 집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벌어지면 그거를 쉽게 롤백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롤백 기능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특정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찍은 다음에 롤백을 시키면
똑같이 합니다. 또 띄우고 죽이고요. 그 앞서 빼고 싶은 것들을 죽이고 또 1버전 띄우고 2버전을 죽여서 트래픽에 대한 그 단절 없이 이전 버전으로 내가 원하는 버전으로 딱 찍어서 롤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또 다른 기능 중에 한 개인데요.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커밋 시키고 빌드하고 디플로이 하는 파이프라인, 앞에 젠킨스나 뭐 이런 파이프라인 기능이 있고요. 현재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버전이. 자, 그런데 개발이 끝난 거를 2버전을 띄웁니다. 좀 전의 그림은 그냥 바로 치환하는 거고요. 지금은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라는 기능을 써서 새로운 버전을 이렇게 띄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1버전을 살려놓고 2버전 쪽으로 서비스를 이렇게 틀어요. 1버전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까는 죽였지만 지금 죽이지 않는 상태에서 양쪽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서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바로 서비스만 컨피그레이션을 바꿔서 1버전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적용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트래픽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조정을 해서 뭐 많은 쪽은 이쪽으로 가고 일부는 이쪽으로 가게 해서 이쪽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동시에 서비스 양쪽으로 분배시키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해줍니다. 자, A/B 테스트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통 말하는 A/B 테스트고요. 앞서 1버전과 2버전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띄워놓고 트래픽을 양쪽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가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혹은 띄우긴 띄워져 있지만 100% 트래픽을 이쪽이나 이쪽으로 옮겨서 테스트가 끝나면 한쪽 버전을 내려버리는 그런 작업들을 운영자가 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할 수 있습니다. 웹 콘솔을 통해서. 그게 핵심입니다. 운영자는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고 개발자들이 알아서 하고, 운영자가 할 일은 이 컨테이너가 뜨는 기반 인프라, 뭐 파스 솔루션이 됐든 혹은 그 밑에 있는 정말 하드웨어 됐든 네트워크가 됐든 이런 이 기반 인프라에만 정말 충실해서 매니지먼트하고 관리를 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뛰어가가지고 내렸다 올렸다 하는 이런 작업들, 소위 말하는 운영자들이 말하는 짜증나는 작업들을 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개발이나 테스트나 운영 환경에 걸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혹은 하이브리드 물리 서버와 클라우드가 섞여 있는 그런 환경들 내에서도 동일하게 동작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개발 환경이나 테스트 환경, 혹은 스테이징 환경, 프로덕션 환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고 양쪽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쿠버네티스는 이런 기능들을 좀 쉽게 구성하실 수 있도록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10가지에 대한 모든 기능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문화적인 뭔가를 이렇게 푸시해서 이렇게 뭐 잘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10가지 중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데브옵스 환경 문화를 정착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친하게 지내라고 한들 그 둘이 앙숙관계인데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친하게 지내지 못하면 콜라보레이션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쿠버네티스가 제공해 드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브옵스를 도입하실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쿠버네티스가 제공해 드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보통의 그 고객 사이트하고는 좀 성격이 좀 틀려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표는 국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데브옵스를 도입할 수, 그러니까 아주 유기적으로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는 데브옵스 환경을 구축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발은 각 부처에서 하고 있고요. 운영은 센터에서 해요. 센터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잘 동작하기 위한 인프라, 네트워크, 장비들, 설비들,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아주 탄탄하게 운영 관리해주는 그런 롤이 있고요. 부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테스트한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전달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 둘 간에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끊어져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딱 하나 여기만 딱 뚫려 있습니다. 여기다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요 통로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자들이 완벽한 데브옵스 환경, 자기가 애플리케이션 올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A/B 테스트를 하고 릴리즈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좀 특이한 곳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는 여기 개발 환경 내에서 개발이 보통 다 이루어지고요. 애플리케이션을 컴피레이션 파일과 같이 업로드를 보통 이 운영 쪽 서버, 깃서버 쪽으로 보통 합니다. 그런 이후에 오퍼레이션 쪽에서 젠킨스를 통해서 빌드, 그 다음에 디플로이를 거쳐 이 센터 내에 있는 이 쿠버네티스나 뭐 오픈시프트 같은 그런 환경 위에다가 올려서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하는 게 보통 대부분의 국내에 있는 보통 공공기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공기관 이외에 대부분의 다른 사이트, 뭐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뭐 롯데정보통신, 두산정보통신, 그리고 뭐 이베이 같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기적으로 타이트하게 붙어서 동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발자가 직접 애플리케이션 올리고 운영자는 정말 이런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여기만 관리하는 거죠. 안정적으로 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만 관리하는 겁니다. 개발자들이 나머지 부분들을 다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보통 민간기업은 거의 대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 사례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제가 이제 설명드린 이후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뭐 질문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여기 보이는, 아마 이 자료도 아마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메일 주소를 보시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거나 뭐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